이희령 감독의 신작 리멤버가 도착했습니다. 홍보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감독님의 전작은 약 6년 전에 개봉해서 970만 관객을 동원했던 흥행작 검사외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리멤버와 검사외전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사회 악을 처단하기 위해 뭉친 두 남성의 버디무비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으니까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사실 검사외전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붐바스틱 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멤버를 기대했던 이유는 바로 영화의 제작과 각본에서 윤종빈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윤종빈 감독 정말 좋아하고요. 최근 수리남 역시 재밌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윤종빈 감독님은 검사외전의 제작자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멤버 아쉬웠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검사외전보다는 조금 괜찮고 수리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영화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영상은 다소 비판적인 리뷰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 의견의 객관성이라고는 전혀 없고요. 에피쇼로 가득 찬 한 관객의 주관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화에 대한 저의 의견이 불편하시거나 동의하기 힘드시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설정의 상징, 버디무비 선택 이유, 포드, 리틀보이, 팬맨, 프레디와 제이슨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리남을 경유한 영화에 아쉬웠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리멤버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나라가와 유스케!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결국 리멤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의 역사의 희생자가 그 비극에 조력했던 친일파들을 숙청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화의 주된 스토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주제인 것이죠. 이러한 주제의식은 영화에서 여러 갈래로 발견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파 교수 양성익이 출간한 책의 제목은 반일민족주의의 선동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선명하게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이영훈 교수의 서적 반일종족주의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김치덕의 나는 친일파다 라는 노골적인 부르짖음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화는 형식적으로도 자신의 견해를 어필하고 있는데요. 고향 친구의 병원에서 필주는 카메라에 대고 치덕의 친일 행위를 언급하며 그것을 녹화합니다. 이것을 인규가 앞에서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 치덕이 영식에게 당시에는 시대 상황상 자신이 친일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는 장면과 교차 편집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필주의 입장과 치덕의 입장을 영화의 형식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교차 편집은 인물들의 구도의 측면에서 봐도 닮아 있습니다. 치덕은 영식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장을 덧붙입니다. 자네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에게 이 교차 편집은 세대의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영식과 인규가 완전히 같은 세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주와 치덕은 같은 역사에 대한 동상이몽격의 견해를 인규와 영식이라는 다음 세대에게 각각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심지어 필주와 치덕 두 인물은 미국에 대해서도 다소 대척점에 있는데 느껴지는 대사를 읊기도 하는데요. 인규가 포르쉐에 대해 나치에게 군수물자를 내준 전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필주는 그것은 포드라고 정정을 하죠. 아시다시피 포드는 산업혁명에 이바지한 미국의 거대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반대로 치덕은 솔직히 대한민국의 독립은 리틀보이와 팬맨 덕분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틀보이와 팬맨은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원폭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국이 전범국가에게 조력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전범국가를 억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쪽에서는 미국이 일제강점의 역사에 도움을 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멤버는 이 대립의 구도 속에서 필주의 입장을 지지하는 영화인 것이죠. 아무튼 저에게 리멤버는 이러한 비극의 역사가 점점 잊혀지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고 말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영화 속 인상 깊은 두 가지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챕터 1의 마지막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주의 알츠하이머. 필주는 기억을 점점 잃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암살해야 될 인물들의 이름을 손가락에 문신으로 새겨놓습니다. 당연히 필주의 치매 증상은 시대가 흐름에 점점 희미해져가는 비극의 역사에 대한 은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리멤버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 등등 한일 양국 간에 봉합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이 서서히 시간 속에 파묻히고 있는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버디 무비라는 구조. 필주는 자신의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인규를 대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규는 친일파 척결에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에게 이러한 설정은 앞서 언급드린 점점 소멸되고 있는 비극의 역사라는 측면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인즉슨 결국 필주가 인규를 연루시켜서 자신이 겪은 일들과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한 세대가 지금 세대에게 역사의식을 계승하고 학습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쉽게 말해 리멤버는 절대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명 더 죽일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간 것뿐이야. 싹 다 막아! 그 마지막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 서두에 언급드렸듯 저에게 리멤버는 조금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꽤나 저돌적으로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부수거나 혹은 모른 척하며 돌파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로 인해 극이 지지부진해지지 않고 경쾌한 리듬으로 진행된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여러 얼룩들이 영화의 장점보다 더욱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챕터 2에서는 인규와 필주 두 인물을 경유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당연히 모두 다 저의 뇌피셜일 뿐입니다. 다수의 관객 중 한 명의 생각 정도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규의 면면. 인규는 평범하고 착한 츤데레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레 필주의 거사에 연루되게 되고요. 심지어는 극이 진행될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죠. 물론 둘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도 있고 인규는 필주의 취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무조건 돕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거절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간인이 살인을 목격한 뒤에 심지어 자신이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해서도 신고도 하지 않고 필주에게 동조하게 되는 의식의 흐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영화는 인규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설정들을 넣어놓고 있긴 합니다. 인규의 아버지와 치덕의 기업을 불편한 노사관계로 엮고 있기도 하고요. 인규가 재정적으로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인규가 행하는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리멤버의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윤종빈 감독의 수리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는 수리남을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딱 한 가지 영화에 대해 의아했던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민간인인 강인구가 거대 마약 조직의 언더커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인구와 인규의 면면은 유사한 의문의 지점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인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인 공모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에 대한 어떠한 수습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규를 정상인 신분으로 복귀시키죠. 심지어 경찰인 영식의 조수석에 타고 함께 필주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점에서 영화가 지극히 현실의 문제를 주제로 그리면서 어떤 부분들은 판타지화 해버리고 있구나, 모순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필주의 면면. 필주는 자신의 임무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 미성년자인 손녀의 눈앞에서 조부인 치덕을 살해하기도 하고요. 영화 초반 자신은 가족을 무사히 부양했고 아내도 사망했으니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할 일은 모두 했다. 그러니 이제 오랜 시간 계획했던 이 일을 시작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무리 그의 당위가 옳다고 해도 살인자 아버지 혹은 살인자 할아버지를 두게 되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필주의 행동이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리멤버가 필주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무리하게 포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영화는 필주에게 실드를 쳐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영화의 끝자락 몇 날을 간 인규는 필주에게 이렇게 말하죠. 프레디가 한 일은 정말 나쁜 행동이지만 그래도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 것 같다. 필주와 인규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면서 프레디와 제이슨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것은 당연히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마 중 두 명인 프레디와 제이슨에서 따온 이름일 것입니다. 실제로 프레디 대 제이슨이라는 영화가 있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러한 명명 자체가 의미심장해 보였는데요. 영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표층에서 보면 악행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내면은 인규의 말대로 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필주와 인규는 프레디와 제이슨이라는 가면을 쓴 것일 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리멤버는 선한 사람이 거악을 쓰러뜨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의 탈을 쓰게 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멤버가 다루는 주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거워지고 동조하고 싶어지는 이야기일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떤 화자가, 그러니까 어떤 메신저가 다소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이용해서 완벽히 타당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수긍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리멤버는 저에게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리멤버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을 이용하는 메신저가 완벽히 타당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긍해야 할까? 지금까지 리멤버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